여러분, 요즘 달러 환율이 무려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나 보던 무시무시한 숫자가 눈앞에 아른거리죠. 일각에선 2,000원 돌파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환율 올라서 수입 물가 오르는데 원자재 값까지 오르니 이중으로 얻어맞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수출 국가니까 환율 오르면 돈 벌어서 좋은 거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론 수출 대기업들은 좋을 수 있죠. 하지만 국민의 대부분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 일합니다. 결국 직격탄을 맞는 건 수입 물가 폭등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는 우리 같은 평범한 내수 소비자와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4월 1일을 기점으로 조용히 시작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채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채권 지수에 공식 편입됐습니다. 이름은 WGBI 세계 국채 지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WGBI 편입은 바로 효과가 도는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환율의 구조 자체가 바뀌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환율과 무슨 관계인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WGBI, 우리말로는 세계 국채 지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 세계 엄청난 규모의 자금들, 즉 국부펀드나 연기금 같은 글로벌 큰손들이 채권을 살 때, 이 지수에 있는 나라 채권은 믿고 살만하구나 하고 참고하는 글로벌 우량 채권 바구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바구니를 따라다니는 돈의 규모만 무려 2.5조에서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700조에서 4,500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WGBI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냥 우리나라 채권 좋아요 한다고 껴주는 게 아닙니다. 4가지 깐깐한 조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국가 신용 등급이 A- 이상으로 높아야 하고, 시장 규모도 커야 하고, 채권 발행 물량도 충분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한국도 진작에 통과했죠. 문제가 된 건 마지막 시장 접근성이었습니다. 아무리 물건이 좋고 싸도 가게 문이 맨날 닫혀 있거나 결제 시스템이 엉망이면 손님이 안 오겠죠. 한국 채권 시장이 외국인들 입장에선 딱 그랬습니다. 거래하기도 불편하고 세금 떼는 방식도 복잡하고 결제 시스템도 갈라파고스 같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수년간 칼을 갈고 대수술을 했습니다. 외환시장 야간 개장해서 거래 시간도 늘리고 세금 절차도 확 줄이고 유로클리어라는 글로벌 결제망도 뚫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일본 투자자들을 위해 전용 환전 채널까지 만들어주고 시범 거래도 성공적으로 마쳤죠. 일본 투자자를 따로 챙긴 이유는 사실 WGBI 추종 자금 중 일본계의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업시간 재정비하고 결제 시스템 최신으로 업그레이드한 끝에 드디어 2024년 10월 까다로운 VIP 클럽의 문턱을 넘는데 성공한 겁니다. 즉 WGBI 편입은 한국 채권 시장이 드디어 외국인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 시장이 되었다는 인증 마크인 셈입니다. 자,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이 WGBI에 들어가면 도대체 우리한테 얼마가 떨어지는 걸까요? WGBI 지수 내 우리나라의 예상 비중은 약 2% 내외입니다. 전체 추종 자금 약 3,700조에서 4,500조 원의 2%니까 대략 우리 돈으로 약 70조에서 9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달러가 한국 채권을 사러 들어온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그럼 4월 1일에 70조 원이 한 방에 빡 들어와서 환율이 뚝 떨어지겠네? 아닙니다. WGBI 편입은 4월 1일부터 11월까지 8개월에 걸쳐 쪼개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평균으로 잡으면 한 달에 약 10조 원씩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팩트는 눈치 빠른 큰손들은 이미 4월이 오기 전부터 미리 한국 채권을 사 모으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시아개발은행 자료를 보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벌써 192억 달러나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4월 1일은 돈이 쏟아지는 첫날이라기보단 공식화되는 날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럼 이 70조에서 90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오면 지금 1,500원인 환율이 1,300원으로 확 내려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장 극적인 하락은 어렵다입니다. 왜냐고요?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달러 강세와 중동 전쟁이라는 폭풍우의 규모가 수천조 원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WGBI로 한 달에 들어오는 몇 조 원으로는 이 거대한 쓰나미를 정면으로 막아내기엔 역부족입니다. 실제로 3월 말 중동 위기가 터졌을 때 환율은 보란듯이
1,500원대까지 올라갔죠. 아니, 그럼 WGBI 편입됐다고 호들갑 떨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구조적 변화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 채권을 사려면 자기네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야 합니다. 즉, 매달 수십억 달러어치의 원화를 사들이는 고정적인 고객이 8개월 동안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건 폭풍우가 몰아칠 때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꽉 잡아주는 거대한 닷 역할을 합니다. 환율이 1,600원, 1,700원으로 미친 듯이 치솟는 오버슈팅을 억제해주고 나중에 폭풍우가 잠잠해졌을 때 환율이 원래 자리로 빠르게 돌아올 수 있는 강력한 보궐력을 만들어줍니다. 당장 내일 환율을 떨어뜨리는 교성 진통제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영양제를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마디 말보다 사례 하나 보는 게 설득력이 있겠죠? 우리보다 앞서 채권 지수에 편입된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과 인도인데요. 먼저 중국을 보시면 중국은 2021년 10월부터 WGBI에 편입됐습니다. 중국의 경우 투자자들이 결제와 유동성 문제를 제기해 무려 36개월에 걸쳐 천천히 편입되었습니다. 유입 잠재력은 1,300억에서 1,500억 달러로 추산됐고 실제로도 상당한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다만 중국이 편입된 뒤에도 결제와 유동성 문제로 중국 국채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곳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인도의 사례를 보시면 인도는 2024년 6월 JP 모건 채권 지수에 편입됐습니다. WGBI는 아니지만 메커니즘이 비슷합니다. 편입 전부터 이미 외국인이 90억 달러 이상을 선매수했고 편입일 전후로 약 20억 달러가 추가 유입됐습니다. 위 사례들을 보시면 확실히 외국인 자금은 편입일 이전부터 미리 들어오고 편입일 이후에도 들어옵니다. 다만 결제와 유동성 문제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정부가 왜 수년에 걸쳐 노력해왔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WGBI는 채권 이야기고 이번엔 주식 이야기도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한국은 현재 MSCI 분류에서 신흥국으로 분류됩니다. 경제 규모나 발전 수준은 이미 선진국이지만 외환 거래가 자유롭지 못한 점, 공시가 한글로만 되어 있는 점 등 시장 접근성 문제로 아직 선진국 지수에 못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5월에는 영문 공시 의무가 확대 시행되고 추후 24시간 FX 거래가 도입됩니다. 빠르면 2026년 6월 관찰 대상국에 재진입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빠르면 2028년 편입될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WGBI가 채권 시장의 체질 개선이라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한국 증시의 등급 재조정입니다. 아직은 미래의 이야기이지만 방향은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1,500원대 고환율과 물가 상승으로 참 많이 힘듭니다. 이 고통이 하루아침에 마법처럼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4월 1일부터 가동되는 WGBI 편입은 그 힘든 구조 안에 조용하지만 강력한 반전의 씨앗을 심은 사건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채를 사기 위해 매달 꼬박꼬박 원화를 사야 하는, 즉 환율 방어를 위한 든든한 방어막이 쳐진 거죠.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 당장의 환율보다는 이 제도가 얼마나 잘 안착해서 외국인 자금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지 그 흐름입니다. 대한민국이 힘들게 채권 지수 편입의 문을 열어젖힌 만큼 이 기회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 제임스였습니다.